수혈은 주치가 뭐라고 돼 있어요? 체중 절통, 몸이 무겁고 마디마디 아파, 통증 질환에 써라 이 말이죠. 몸이 무겁다 하는 건 뭐겠어요? 습이 쫙 깔린 거예요. 체온의 변화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걸 내가 스스로 컨트롤 못해. 남이 봤을 때 표가 나. 그래서 병이 됐어요. 이거는 어느 장기? 이건 심장이죠. 여러분 간신비피신 5장 중에 체온 변화에 온도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게 뭔지 아세요?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 약한 사람들 중풍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언제 조심해? 더웠다 추웠다 급격한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환경에 몸을 노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계절 중에서 그 중풍 가장 사고 다방을 하는 계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겨울 끝나면서 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죠? 겨울 끝나기 직전에. 겨울과 봄 사이. 겨울이 끝나고 봄으로 갈 때, 겨울과 봄 사이. 그 다음에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갈 때, 여름과 겨울 사이. 응? 여름 끝났어. 이제 가을이야. 이거 하고, 겨울 끝났어. 이제 봄이야. 이거 하고, 사계절 변화하는 것 중에 여름 끝, 가을 시작, 겨울 끝, 봄 시작. 요때가 가장 나머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보다 더 변화가 커요. 특히 온도 변화가 커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아주 심해요. 그럴 때는 누구는 심장 약한 사람들, 혈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풍 오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사람들 뭐 해라고? 조심하라고. 뭘 조심해?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시키지 말라고요. 노출시키지 말라고. 체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심장이에요. 수혈은 통증인데 이 통증을 유발하는 거 몸이 무겁고 마디마디 아프고 이게 뭐라고요? 습이에요. 습. 풍한 습조한. 그죠? 오기, 풍한 습조한, 목화토금수. 정혈은 간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얘는 뭐 때문에? 풍 때문에. 풍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거름풍목, 조급해요. 긴장해요. 안달해요. 좀 릴렉스 좀 하라고. 그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면 뭐 하겠어요? 욱하는 거죠. 욱하니까 짜증나. 그죠? 뭐가 생긴 거죠. 뭐가 생긴 거죠. 짜증내서. 사고 다발지요? 여기에요, 여기. 그죠? 명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흉추 4, 5늑간. 그죠? 4, 5번 갈비뼈 사이. 여기가 뭐게? 사고 다발지역이에요. 병제 장자. 그리고 이 수혈, 체중 절통, 몸이 무겁고 마디마디 아파요. 뭐 때문에? 습 때문에. 근데 영추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병, 시간, 시심자. 환자가 왔는데 병이 어때? 시간, 시심하고 있어요. 시간, 간이 뭡니까? 명사로 쓰면 사이, 누구랑 누구 사이, 너랑 나 사이, 적군과 아군 사이, 이렇게 사이인데 얘가 형용사가 되면 뭐가 됩니까? 좀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환자가 왔는데 병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병의 양상이 때때로 살만하다가 때때로 심해지고 악화되고 호전되고 살만하다가 또 심해지다가 요거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주기성을 띠는 증상. 어떤 증상? 통증인데, 그죠? 습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통증인데 어떤 양상? 주기적으로 심해졌다가 살만하다가를 반복하는 통증. 누구의 주치? 수혈의 주치입니다. 비의 병이죠. 습을 감당해야 되는 게 비인데 비가 약하면은 비가 자기 담당하는 것을 처리를 못하면 이런 병이 생기는 거죠. 경혈은 주치가 뭐냐면 난경에서는 천해한열 그랬어요. 천해한열 기침하고 추웠다 더웠다. 뭐겠어요? 호흡기 질환이죠. 그죠? 이거는 폐병이겠죠. 호흡기 질환. 영추에서 얘기한 거는 뭐겠어요? 병변의 음자. 사람이 목소리가 있어서 음성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 뭐겠어요? 이거 호흡기 질환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폐가 약해가지고 목소리가 다 죽어가거나 아니면 가래가 자꾸 껴가지고 막 거렁거렁거렁 하거나 목에서 막 숨 쉴 때마다 색색색 소리가 나거나 이건 뭐예요? 호흡기 질환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뭐라고? 경혈을 씁니다. 그 다음에 하혈. 이거는 뭐겠어요? 하혈. 신장질환이죠. 간신비폐신으로 가는 거예요. 담당하는 장기가
정형수경합에 해당하는 증상을 담당하는 장이 간신, 비폐신 순서로 가는 거예요. 눈치챘겠지만 정혈로 갈수록 급성이고요. 정혈로 갈수록 급성에 쓰고 합혈에 해당하는 증상일수록 뭐게? 만성 증상입니다. 만성 질환에는 합혈 쓰고요. 금방 생긴 거 급성이야. 이거는 정혈을 씁니다. 그런데 합혈의 주치 증상을 뭐라고 해놨냐면 우리 만성 질환 치료해야 되잖아요. 난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합주 역기이설, 기가 역해가지고 흘러넘쳐요. 경맥 밖으로 흘러넘쳐 범람을 해요. 그런데 영추에서 말한 거 보세요. 경만이 혈자, 경이 꽉 차가지고 경맥이 만해가지고 가득 차가지고 혈 흘러넘쳐요. 출혈이 생겼어요. 범람을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죠. 난경이랑.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 환자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경이 만했는데 흘러넘치는데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병제위, 병이 위에 있어. 무슨 말이에요? 경맥이 사기가 넘쳐가지고 흘러넘치고 범람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 어디에? 소화기에 위에 뭐가 있다고? 애브노말 사인이 있다고요. 만성질환 환자가 왔는데 만성병이네. 그런데 만성질환 환자가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소화기에 애브노말 증상을 갖고 있다고요. 그게 합혈의 주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음식 부절 득병자. 음식을 부절해가지고 음식을 절제를 못해. 좀 식생활이 문란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병을 일으킨 자. 뭘 쓰라고요? 합혈을 써라. 여러분. 만성질환 환자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 건강보험 재정을 좀 안 좋게 악화시키는 물론 환자는 환자들이고 고생하죠. 이거 병이 안 나와가지고 계속 병원 다녀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시간 뺏기고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힘들어요. 만성질환 환자 있으면 가족들까지 다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도 힘들어요. 안 나오니까. 그런데 왜 안 낫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본인도 주변도 고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왜 안 낫지? 1번 의사가 멍청해서 양방이든 한방이든 의사가 멍청해서 2번 치료 기술이 현찮아서 여러분 답이 몇 번이에요? 예. 1, 2번 중에 답이 있을까요? 답이 3번인데 3번 뭐겠어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의사가 바보예요? 약이 시원찮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의사 열심히 해주려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치료하게 낫게 해주려고 우리도 무진장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더 부작용 없이 잘 치료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이 약이고 이 치료 기술이에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요 기술을 가지고 치료하니까 이게 좀 이 정도 어느 정도 유효율을 보이더라. 검증된 게 지금 의학 치료 기술이에요. 양방이든 한방이든. 이렇게 열심히 해주려고 달라붙고 있는데 왜 안 낫냐고. 그럼 뭘 말하겠어요? 뭔가가 이 사람의 치료를 방해하는 거가 뭔가 네거티브 이펙트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뭘까 그게? 영추가 말해주고 있어요. 뭔데? 문란한 식생활. 문란한 식생활. 네? 문란하다는 거는 이제 제가 좀 과격하게 말한 거고요. 건전하지 못한 식생활. 이게 만성질환 환자들한테 치료를 방해하는 넘버원 1순위입니다. 환자도, 보호자도, 의사들조차도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좀 이것저것 골고루 많이 드시고 많이 드세요.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드세요. 물론 영양가 있는 거 먹는 거 좋아요. 좋은데 병과 싸워 이기려면 내가 체력을 회복하려면 영양소 섭취하는 거 좋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뭘 해야 돼요? 무분별한 영양소 섭취, 무분별한 잘 먹는 거. 무조건 잘 먹으면 땡.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잘 먹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가려서 먹어야 돼요. 가려서. 영양소 섭취하는데 가려서 먹어야 돼요. 음식 부절해가지고 득병한 사람한테 식생활에 불건전해가지고 병을 얻은 사람한테 뭘 써라?
만성질환에 쓰는 하표를 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성질환 치료하는데 방해하는 요인 중에 넘버원이 뭐라고? 불건전한 식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반드시 만성질환 환자들 치료하실 때 여러분들 이거 꼭 체크하세요. 뭐? 이 사람 하루 3끼 중에 불건전한 식생활이 있나? 혹시 물란하게 먹는 거 없어? 체크하세요. 불건전한 식생활 중에 넘버원, 과다한 기름질, 과다한 지방질 섭취, 기름기 섭취. 이 기름, 지방질 요거 과다하게 섭취하는 거 있죠?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거 반드시 체크하세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를 먹는데 3끼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건강에 가장 직격탄을 날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녁입니다. 그래서 저녁은요, 반드시, 이건 제가 좀 비싼 팁인데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흰죽 있죠? 여러분 저녁에 죽 드세요. 저녁에 죽을 드세요. 흰죽.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그냥 흰죽. 저녁에 죽을 드시고 아침, 점심은 제가 뭐 터치 안 할게요. 아침, 점심은 밥 드세요. 저녁만 흰죽 드세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만성질환. 오랫동안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빨리 낫고 싶죠? 이 병 때문에 돈 많이 썼죠? 이때까지. 저녁에 죽 드세요. 흰죽. 빨리 낫습니다. 빨리 나아요. 이때까지 나왔던 치료했던 것보다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저녁에 죽을 드세요. 아무것도 넣지 말고 흰죽. 아셨죠? 끓여 드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제가 과식하니까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저녁을 굶을게요. 안 됩니다. 저녁을 굶어? 안 돼요. 반드시 죽을 먹어야 돼요. 또 어떤 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교수님 저기 마트에 가면은 누룽지 팔던데 그거 누룽지 제가 끓는 물에 타가지고 누룽지 먹을게요. 그러면 되겠죠? 안 됩니다. 반드시 죽을 먹어야 돼요. 굶어도 안 되고요. 누룽지 안 되고요. 반드시 뭘 먹어? 죽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죽 아시죠? 옛날에 우리 아프면은 할머니가 뭐 끓여줬어요? 죽 끓여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가 죽 끓여줬어. 죽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K실이 상병명에 들어있는 다양한 그 만성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오랫동안 병원 다니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저녁만 반드시 죽을 드시면 치료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끓여 드세요. 사 드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물론 여건이 안 되면 할 수 없죠. 사 드셔야죠. 죽집에 가서 사 드셔야 되는데, 끓여 드시면 더 좋습니다. 반드시 흰죽 끓여 드세요. 빨리 낫습니다. 왜 그래? 내가 이때까지 문란한 식생활로 인해서 내 소화기, 위장관을 배려놨던 거, 여기에 썩은 찌든 때 불스원샷, 위가 샥 청소해줘요. 아, 위가 청소해주는 게 아니고 죽이 청소를 해줘요. 위장관을 깨끗하게 불스원샷. 죽이 불스원샷이죠. 위장관을, 토를, 중앙토를 깨끗하게 청소해주잖아요. 치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해보세요. 제가 여러 명한테 해봤습니다. 효과 좋아요. 이게 전 국민한테 다 보급되면 아마 병원들 많이 망할지도 몰라요. 근데 필요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환자들이 내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에 죽 드세요. 치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만성질환 환자분들 저녁에 죽 드세요. 치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수열 주치까지 해가지고, 자, 지금까지 오수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